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까지 위기로 몰아넣으며 10월 1일 헤즈볼라의 거점 레바논 남부로 지상 군사작전에 들어간다. 저항의 축 맹주로서 압박감을 느낀 이란은 같은 날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 미사일 180발 정도를 발사한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장의 죽음에 대한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의 보복이기에 추가 공격은 자제하겠다 밝힌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공격하겠다며 악의 축 이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스라엘이 노리는 것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아니라 악의 축 이란의 핵시설 제거이므로 이란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듯하다. 페르시아계 이란인은 인도 유럽어족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형성된 인도-이란계 민족이다. 이란 남서부의 엘람 문명을 구축하여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접촉을 갖는다.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을 알린 아케메네스 제국은 다리우스 1세와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 아래 번성한다. 기원전 492년 소아시아의 일부 도시 국가가 페르시아의 통치를 무너뜨리려 하자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지만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 1세 역시 그리스 원정에 나서며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명목상의 승리를 거두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괴멸된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구약성서에서 에스더와 결혼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이다. 알렉산드로스 3세는 그리스의 폴리스와 마케도니아 왕국의 통일에 그치지 않고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구상한다. 기원전 331년 티그리스 강 상류의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4만 7천 명의 마케도니아군은 20만의 페르시아군을 무너뜨린다. 연이은 전쟁의 패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과 내부 갈등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파국을 맞는다. 페르시아의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은 희석되지만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으로 코스모폴리터니즘과 개인주의가 확대된다. 헬레니즘 요소가 페르시아의 전통과 결합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셀레우코스 제국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로를 지배한 파르티아 제국이 등장한다. 페르시아 문화를 황금기에 올려놓은 사산 제국은 이란 고대사의 마지막 대제국으로 조로아스터교를 국가 종교로 삼는다. 사산 제국은 중앙 집권화된 정부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로마 및 비잔티움 제국에 맞서지만 아랍 무슬림들에 의해 멸망한다. 라시둔 칼리파국, 우마이야 칼리파국, 아바스 칼리파국이 많은 이란인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자 이란은 이슬람화된다. 이란을 통일한 사파비 왕조는 사산 제국을 잇는 이란의 정통왕조이나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정한다.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함으로써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는 오스만 제국이나 우즈베크 세력과 차별화된 정체성으로 통합을 이룬다. 시아파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요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권력을 정당화하고 이란 내 시아파 공동체를 확장시킨다. 카자르 왕조에 이어들어선 팔라비 왕조가 이란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서구화하지만 독재 정치로 무너진다. 이란 혁명으로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신정체제를 도입하여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정치체제를 확립한다. 이스라엘과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은 모두 셈족에 속하지만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과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나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로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이슬람 전통에서 아랍 민족의 조상이다. 따라서 인도 유럽어족인 이란이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가 된 것은 인종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체성을 잃고 이슬람화된 이란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 문제, 냉전 시대 중동의 지정학적 대립에 휩싸인다. 이슬람이 1차와 2차 오일 쇼크로 영향력을 과시하지만 미국 셰일 가스의 출현으로 아랍 산유국들의 오일 시대는 저문다. 페르시아 전쟁 패배라는 집단 무의식의 트라우마에 갇힌 이란은 핵을 볼모로 미국과 거래를 시도하려다 이스라엘의 핵제거 전략에 휘말린다.